자,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파월 위에 있는 남자 닉 티밀하우스 기자를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오늘 그 팔로우업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사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뭐 속도 조절한다며 닉 티밀하우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뒤돌아서서 닉 티밀하우스의 글을 제가 쭉 다시 한번 뒤돌아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의도를 전달했었는데 문제는 저만 그랬던 걸까요? 우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FOMC의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거죠.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되 내년까지 4.6%까지 올리겠다. 뭐 자이언트 스텝을 4번 하냐 5번 하냐 이걸 우리가 논란을 삼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12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면 50bp니까 이게 속도 조절이다라고 인식했던 게 지금까지의 생각이라면 이번에 FOMC 회의와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50bp, 25bp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는 5% 넘게 더 많이 올릴 거야 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결국 이번 FOMC의 핵심은 기존에는 급격하게 4.6%까지 올리는 거였다면 이번에 확인된 것은 천천히 올리되 5%까지 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닉 티밀하우스가 사실 그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올렸던 트윗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트윗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회의 전에 했던 트윗입니다. 이거 뭐 하루 전, 그 정도 전에 했던 트윗인데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피봇이라는 게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인상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끝낸다는 것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파월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 12월에는 50bp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 왜냐? 경기와 경기에 미치는 시차를 고려해야 되니까. 하지만 금리를 더 빨리 인상을 끝낸다는 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또 다른 트윗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하루 전쯤에 내놓은 트윗이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전략가의 말을 빌어서 이 얘기를 했던 건데 FHN 파이낸셜의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자신의 트윗에 올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12월에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75bp가 아니라 50bp로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긴 하지만 결국 금리는 6%까지 오를 것이라는 파이낸셜 그러니까 FHN 파이낸셜 전략가의 말을 인용해서 이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고 닉 티밀하우스는 FOMC 전부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고 있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의도를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게 너무 명백했던 메시지였는데 나만 몰랐나? 아니면 우리가 다 같이 몰랐나? 사실 근데 저는 다 같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시차, 그러니까 성명서에 나왔던 경기 시차를 고려하겠다, 경기 시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을 보고 급격하게 시장이 반등했던 거 보면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건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FOMC가 끝나고 그럼 그는 또 어떤 이야기를 올렸을까? 그는 딱 바로 트윗에다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파월 연설에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교훈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2월엔 스텝 다운 할 수 있다. 즉 슬로어 다운 할 수 있다. 금리의 인상 폭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50bp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2번째, 3번째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최종 금리는 더 오를 것이다. 금리 인상 중단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트윗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건데 높은 임금 수준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봤던 지표는 누가 뭐래도 인플레이션 지표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얼마나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폭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쩌면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다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도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지표는
고용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은 자기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물가와 고용, 지금까지도 항상 중요한 지표였었는데 그럼 시장에 무엇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냐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는 물가보다는 이제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시장에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때마침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월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오늘 밤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예상하기로는 20만 건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리의 증가 속도가 계속 둔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20만 건의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26만 건, 31만 건 이 정도의 일자리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여전히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 고용지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금 인상률입니다. 이 임금 인상률은 고용의 임금 인상이 높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줄어드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사실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임금 인상률은 뭐 2%대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거의 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5%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 임금 인상률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면 이것 역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5.5% 정도 수준에서 5%까지 낮아졌고 현재 시장 예상치는 4.7%인데 낮아지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더 높은 임금 인상률 그리고 전월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 이런 것을 목격하게 됐을 때에는 인플레이션보다도 훨씬 더 시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 오늘 밤에 발표될 고용지표 면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